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독일어 문법 썸타기 어느새 19강이고 이 강의는 20강으로 마무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 하고 나면 다음 강의로 끝인데 요걸로 독일어 컨텐츠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제가 추가적인 다른 컨텐츠들을 제작할 예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에 전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일어 공부하시는데 이 강좌 자체가 조금 뭐랄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뭐 독일 문화원이든 어디든가 다른 데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더 많은 것들을 하시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재능 기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실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뭐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어느 분께서 한번 그걸 하셨어요. 제 유튜브랑 이걸 보시더니 컨텐츠가 그래도 마음에 드셨는지 그거를 다른 카페나 뭐 이런 데다가 소속되어 있는 데가 그래서 홍보를 좀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걸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께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 강의는 끝까지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매번 강의 그랬지만 어쨌든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19강 이번 강의는 철저하게 복습하는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강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튜브 그 동영상 설명란 보면 맨 밑에 보시면 설명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항상 이거 스크립트 다운받는 주소를 올려놓거든요. 유튜브에는 파일 첨부 기능이 없어서 제 블로그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 뭐 조회수 늘어난다고 해서 저한테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거기서 이제 스크립트를 미리 받아다가 출력해서 뽑아 보시고, 거기서 이제 문제풀이를 미리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서 강의를 들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문제풀이 강의니까 직접, 그죠. 답을 먼저 보게 되니까 그냥 들으면. 그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지금 정지를 시키시고, 파일을 먼저 열어가지고 답을 다 달아보신 다음에,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들으시길 권장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동사의 격변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커맨 동사가 요 커맨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커맨 동사 같은 거. 자,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해보자라는 건데 먼저 우리가 답을 맞춰볼까요? 혹시나? 자, 마리아. 자, 커맨 같은 경우는 아우스를 함께 쓰죠. 전치사로. 그래서 어디 어디로부터 해서 영어로 따지면 come from이었잖아요. 그쵸? come from. 자, 요거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했던 게 뭐냐면 wohnen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에 삽니다, 거주합니다라고 할 때 wohnen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항상 뭐라 쓴다 그랬죠? wohnen 같은 경우는 in 하고 쓴다 그랬죠? 어디 어디에 장소를 쓸 때 in, kommen 같은 경우는 aus, 어디 어디로부터 할 때 aus를 썼고 wohnen은 in을 썼죠. 요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걸 바탕으로 kommen 동사의 격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마리아 컴 해놓고 어떻게 붙이면 되죠? 여기다가는 일단 아우스 마인츠니까 자 마인츠는 도시 이름이에요. 참고로 마인츠라고 해서 제가 살았던 도시이기도 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있는 도시죠. 자 마인츠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커맨 동사 격변어 우리 해볼까요? 자 이쉴 때 어떻게 변했죠? 이쉴 때 당연히 가볍게 컴에 하면 될 것이고 두일 때 어떻게 쓰죠? 두일 때 컴스트였죠. 글씨가 좀 너무 지저분하네요. 도일 때는 컴스트였고 이렇게 오늘 왜 이래 글씨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이게 밀리네요 지금 예 컴스트 지금 이 뭐지 그 와콤 패드에서 지금 밀려요 살짝 잠시만요. 네, 됐고 자 ARZS일 때 자 ARZS일 때 ARZS일 때 어떻게 쓰면 되죠? ARZS일 때 컴트죠 규칙 변화니까 그리고 via일 때 어떻게 쓰죠? 사실상 동사 원형과 동일하니까 comment 하면 될 것이고 이어 do의 복수형 너희들이라고 할 때 이어는 어떻게 쓰면 되죠? 여전히 그냥 컴트 쓰면 될 거고 대문자 존칭 Z와 복수형 소문자 Z는 어떻게 쓰죠? 동사 원형과 사실상 그대로니까 comment 해서 ESTENTEN으로 구성이 되는 전형적인 규칙 변화 동사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마리아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그녀죠. 그녀. 3인칭 단수 현재형.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마리아 컴트죠. 마리아 컴트 aus Mainz. 마리아는
마인츠 출신이에요. 마인츠에서 왔습니다. 뭐 뒤에다 도시 이름을 다른 걸 넣으면 되겠죠. 자, 크리스티나. 자, 크리스티나도 똑같이 Z죠. 그녀죠. 그냥 크리스티나 뭐라고 쓰면 될까요? 당연히 컴트죠. 컴트 아우스 오스나브르크. 자, 오스나브르크 같은 경우는 또 도시 이름이거든요. 근데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뒤에는 옴라우트 때문에. 자, 오 옴라우트 발음을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입 모양은 우라고 한 상태에서 위이라고 하면 입 모양을 벌리게 되죠. 이 하면서 이 하고 벌리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라고 하는 우 이렇게 입 모양 앞으로 삐죽 내밀게 되죠. 그 모양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리만 이를 낸다는 느낌으로 하면 으가 되죠. 으. 자, 우에서 이가 아니고 그래서 브룩입니다. 브루크. 자, 브리크하고 다르죠. 브리크 하는 게 아니고 브루크. 으, 으. 그래서 오스나브르크입니다. 오스나브르크. 오스나브르크. 자, 이 도시는 이제 노르트라인베스팔렌주에 있는 그 함부르크랑 그런 그 함부르크가 아니라 그 듀셀도르프하고 이제 그런 도시가 있는 그 주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오스나브르크. 그래서 크리스티나 콤트 아우스 오스나브르크 하면은 그죠? 크리스티나는 오스나브르크에서 왔다. 마리아 콤트 아우스 마인츠 됐고 그 다음에 밑에 거 해볼까요? 에시 해놓고 자 에시 일단 쉽죠? 뭐라고 쓰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에를 붙이면 되겠죠. 에시 컴마 아우스 콘슈탄츠 콘슈탄츠 자 콘슈탄츠 같은 경우는 독일의 완전 남부에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하고 국경에 맞닿아 있는 그런 거의 이제 그럴 정도로 보덴제 근처 아주 남부에 있거든요. 콘슈탄츠 그래서 콘슈탄츠 자, 그 다음에 마크 und 베티나. 자, 두 사람이죠. 마크 und 베티나. 너도 아니죠. 너였으면 du und 뭐였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니고 걔네들이죠. 걔네들. 영어로 따지면 they죠. they. 영어의 they에 해당하는 게 독일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소문자 복수형 th가 있다 그랬죠. 자, 이거일 때 그들은 걔네들은 하죠. 그러면 이거일 때는 동사를 어떻게 써요? 사실상 동사 원형과 동일하게 끝에를 에 n으로 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게 대문자 존칭 Z하고 복수형 Z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 Mark und Bettina kommen aus Koblenz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kommen 복수형이니까. Mark und Bettina kommen aus Koblenz. 자, 코블렌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여행기 쓸 때도 거기다 담아놓긴 했었는데 라인앤드팔츠 중에 있는 자 발음이 되게 어렵죠. 라인 란트. 자, 라인란트. 그리고 팔츠가 뒤에 붙어요. 자, 요게 발음이 상당히 어려운데 PF가 붙어 있으니까 P하고 F가 같이 가 있어서 팔츠입니다. 팔츠. 굉장히 발음 어렵거든요. 그래서 라인란트 팔츠. 라인란트 팔츠.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라인란트 팔츠에 있는 도시예요. 자, 마인츠에서 한 1시간 좀 더 걸리나?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걸리나? 이 사이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로렐라이 언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산골짜기 사이사이를 타고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열차들이 제속도를 못 내. 그러니까 고속열차라고 해도 사실상 고속이 아닌 그런 구간이어가지고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 구간으로 코블렌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상으로 따지면 뭐 프랑크푸르트가 여기라고 치면 마인츠가 이쯤 있고 여기서 라인강 따라 쭉 올라가면 코블렌츠가 있고 더 올라가서 이제 뭐 듀셀도르프랑 다른 도시들이 나오는 그런 동선을 타고 있는데 그거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마인츠하고 코블렌츠는 둘 다 라인란드팔츠주에 있고 오스나프리크 같은 경우는 노르트라인베스팔렌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NRV 그래서 노르트라인 노르트라인 그리고 웨스트팔렌 이렇게 씁니다. 노르트라인베스팔렌 주에 있는 이게 주 이름이에요. 노르트라인베스팔렌 주에 있는 게 오스나프리크 그리고 콘슈탄츠 같은 경우는 바덴-württemberg 주에 있어요. 자, 여기는 어디냐? 바덴-württemberg입니다. 바덴-württemberg. 화살표가 좀 헷갈리긴 해요. 요거 아니고 이렇게. 콘슈탄츠는 바덴-württemberg. W U Umlaut R T T E M B E R G 바덴-württemberg. 밑에 거 조금 잘 알아보실 수 있게 쓸게요. 바덴 주 이름이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württemberg
바든-württemberg. 그래서 뷰 U umlaut와 R 그리고 T-M berg 그래서 바든-württemberg. 자, 독일에는 총 몇 개의 주가 있죠? 총 생각난 김에 마저 얘기해 볼까요? 총 몇 개의 주가 있죠? 총 15개와 1개의 주가 더 있죠. 아, 이건 우스갯소리 하는 거. 원래 16개 주예요. 16개 주가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바이엔, 그 흔히 바이에른이라고 하는 그 바이언주 같은 경우는 어, 마연 여기 사는 사람들도 스스로 독일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뭐랄까 자부심 우리는 바이에른 출신이야 이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바이안 같은 경우는 독일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독일은 총 15개 주와 그리고 엑스트라로 바이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건 이제 흔히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당연히 16개 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16개 주가 이제 예를 들면 벨리인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벨린 이거는 그 자체가 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식으로 함부르크도 함부르크라고 하죠. 함부르크도 그냥 그 자체가 도시이면서 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레멘도 이 자체가 도시이면서 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녀석들은 주이자 도시, 그러니까 도시이면서 동시에 한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벨린 같은 경우는 어느 주에 속해 있어요? 그럼 주가 벨린이에요. 함부르크는 어느 주에 속해 있어요? 함부르크 자체가 그냥 주예요. 브레멘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자체가 주이면서 도시이기도 하죠. 이렇게 좀 독특한 녀석들이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면 뭐 슐레비시 홀슈타인이라든가 뭐 맥펜버크 포크먼이라든가 뭐 브란덴부르크 뭐가 있죠 또 어, 뭐가 있죠? 바이언, 바든-württemberg, 노르트렌웨스트팔렌, 라인enpfalz, 사알란드, 헤센 그리고 라입시시 있는 데가 그 주 이름 뭐죠? 뭐라 그러죠? 아니, 삭센, 니더삭센 뭐 이런 거 있고, 그쵸? 응.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더하면 총 16개가 됩니다. 그 중에 특징적으로 이렇게 벨린, 함버그, 브레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체가 도시이면서 주이기도 하다. 이거 이제 생활 상식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엔 wohn은 in 제가 얘기했었죠. kommen aus하고 wohnen in, kommen aus와 wohnen in 요거 두 개는 항상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마리아. 요번에는 마리아는 어디에 살아요? in Mannheim. 여기서는 wohnt겠죠. 요건 쉽죠? wohnt. 자, wohnen도 해볼까요? ich wohne. 요거 사실 뭐 어렵지 않지만 ich wohne. 기억해봅시다. Du wohnst. Du wohnst. er, sie, es일 때 wohnt. weir일 때는 wohnen 하면 될 것이고 ihr 너희들일 때는 wohnt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복수형일 때도 똑같이 wohnen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보면서 뭘 얘기했었냐면 umlaut가 아니라 그 모음 뒤에 나오는 하 영어의 H죠. 모음 뒤에 나오는 하는 어떻게 한다? 앞에 나와 있는 모음을 길게 발음하도록 한다. 그래서 wohnen 이렇게 읽었죠. wohnen 길게 ich wohne 이렇게 길게 읽었죠. wohnst, wohnt, wohnen, wohnt, wohnen 이렇게 오를 길게 읽었죠. 그래서 그 하 자체는 앞에 나와 있는 모음을 길게 발음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있었죠. 이것도 읽을 때 gehen 하고 있는 게 아니라 gen 하고 있죠. gen. 왜요? 에 다음에 아, 에, 이, 오, 우잖아요. 모음이. 그 다음에 하가 나왔으니까 이 자체의 소리값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해서 gen 하고 읽습니다. gehen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시기 하고 읽었죠. 기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발음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만하임 같은 경우도 바덴-뷰르텐베르크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하고 가까운 데 있거든요. 만하임 같은 경우는. 근데 만하임 같은 경우는 워낙 교통이 좋아가지고 독일 남부를 지나가시거나 뭘 하게 될 경우 거의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스위스 쪽 방향으로 남부를 가시게 되거나 혹은 뭐 오스트리아도 가네요. 그러고 보니까 인스부르크 같은 데도 여기를 거지만 다 통과하게 될 정도로 도시 그 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는데 다만 유럽 도시로서의 어떤 멋이라든가 어떤 뭐 고풍스러움 이런 건 전혀 없는 산업 공장 뭐 이런 게 있던 도시고 노동자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볼 건 전혀 없다라는 걸 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크리스티나, 자 크리스티나, 마리아 똑같죠? 사실은 그냥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가뿐하게 wohnt 쓰면 되겠네요. 크리스티나 wohnt in Ingelheim.
자, 이거 잉겔하임 하고 있지 마세요. 제발. 잉겔하임입니다. 잉겔하임. 자, 제약업체 중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한국 베링거 잉겔하임이라고 있어요. 한국 베링거 잉겔하임. 그거 사실은 예전에도 말했지만 한 20년, 한 30년 돼갈걸요, 이제는? 그 정도 된 옛날 구식 발음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렇게 적어서 회사를 우리나라 이제 법인을 세울 때 한글화를 그렇게 시켰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건데 이거 잉겔하임 아니에요. 잉겔하임. 그래서 베어링어 잉겔하임이라고 읽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베링거 잉겔하임이 아니라 그 베어링어 잉겔하임이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잉겔하임 이거 뭐하고 얘기했었냐면 교팅겐 얘기했을 거예요. 교팅겐 이거 교팅겐 아니에요. 제발 교팅겐입니다. 교팅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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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아요. 교팅겐 또 튜빙겐도 있었죠. 튜빙겐 이것도 튜빙겐 하지 않습니다. 튜빙겐입니다. 튜빙겐 이거 잉겔하임, 괴팅겐, 튜빙겐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짜증이 나가지고 전에 말씀드렸죠. 위키피디아 이거 괴팅겐 하고 나오니까 제가 다 고쳐버렸다고. 괴팅엔으로. 물론 그 이후에 누가 고쳤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그래가지고 괴팅엔으로 싹 다 바꿔버리고 이제 튜빙겐도 싹 다 제가 바꿔버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제발 잉겔하임입니다. 이거는 라인앤팔트주에 있는 아주 조그만 도시예요. 정말 그 우리로 치면은 인구 몇만 사는 그런 소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독일에는 그런 소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 도시 규모는 작아도 잘 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잉겔하임 같은 경우는 벼링어라고 하는 그 제약회사가 사실은 다 먹여 살리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죠. 자, wir wohnen, 이제 wir니까 어떻게 wir wohnen 이제 뭐 고민 안 하죠? wir wohnen in Göttingen 이것도 göttingen 아니죠 Göttingen 이렇게 wohnen 다음에는 장소를 쓸 때 그 앞에다 in을 써준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ohnen in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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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죠. ihr 자 너희들이겠죠. ihr 너희들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 Ihr wohnt죠. Ihr wohnt in Berlin. Ihr wohnt in Berlin. 베를린에 산다. Ihr wohnt in Berlin. 자, 이거 의문문으로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그럼 너희들은 베를린 사니? 그럼 wohnt ihr in Berlin? 하고 물으면 되겠죠. 너희들은 wohnt ihr in Berli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뒤에 Fragezeichen 물음표만 붙이면 되겠죠. 자, 의문문 다 배웠잖아요. 그쵸? 혹은 ihr wohnt 너희들은 wohnt 산다 nicht in Berlin 할 수도 있죠. 너희들은 베를린에 살지 않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ihr wohnt까지 똑같으니까 해놓고 뒤에다가 nicht in Berlin 자 이렇게 쓰면 뭐라 그랬어요? 아 베를린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그럼 또 다른 장소가 나와야 되죠. sondern 그게 아니라면 sondern in 어디 어디하고 도시가 나오겠죠. Ihr wohnt nicht in Berlin, sondern in Heidelberg.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너희들은 베를린에 사는 게 아니라 sondern in Heidelberg. 하이델베르크에 살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살긴 사는데 베를린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nicht가 항상 부정하고 싶은 거 앞에다 붙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문장 전체 단위 동사를 부정하고 싶을 때 어떻게 쓰면 돼요? You wohnt in Berlin nicht 하면 되겠죠. You wohnt in Berlin nicht. 너희들은 베를린 살지 않아요. 이게 베를린이 아니라 다른 데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You wohnt in Berlin nicht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장소를 부정하고 싶으면 You wohnt nicht in Berlin, sondern in 예를 들면 뭐 Mannheim, in Ingelheim 이런 식으로 다른 걸 갖다 붙일 수가 있겠죠. 이 관계도 이해를 하시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kaufen 다음에는 항상 뭐였어요? 아쿠사티브 무엇무엇을 산다. 물론 이거는 나중에 좀 지나면 다티프, 아쿠사티프를 다 쓰는 경우들을 보게 될 텐데 지금은 편의상 아쿠사티브 오비젝트를 쓰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콜라. 자, 마리아 해놓고 마리아 어떻게 쓰면 돼? 마리아 자, 카우프트겠죠. 마리아 카우프트 콜라. 콜라는 성이 뭐라 그랬죠? 성이 여성입니다. 디 콜라예요. 디 콜라. 자, 근데 이건 경우에 따라서 드물긴 하지만 다스 콜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그러나 원칙상은 디 콜라 여성 명사가 맞다라는 거. 그런데 독일어의 그 어려운 점 말씀드렸죠? 그럼 콜라가 여성이면 스프라이트는 판타는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래어들은 일반적으로 중성으로 받는데 콜라는 여성으로 받았거든요. 피자 같은 경우도 여성으로 받아서 니 피자예요.
그 제발 피자라고 발음하지 맙시다. 피자입니다. Z 두 개예요. 피자.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외래어를 받는 경우 이렇게 피자나 콜라나 이런 식으로 정말 확정적이고 너무 오래돼서 이제 굳어있는 게 아닌 예를 들면 그럼 닥터 페퍼를 뭘로 받을래? 마운틴듀를 뭘로 받을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응? 이렇게 하니까 무슨 코카콜라 무슨 홍보해 주는 것 같긴 한데 뭐 다른 거 뭐 있어? 뭐 예를 뭐 남양유분 해주기 싫고 뭐 메일 우유라고 합시다. 이걸 뭐라고 할까? 뭐 메일 우유 그 뭐 바나나 우유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그냥 흔히들 성을 D나 다스나 뭐로 섞어서 쓰는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성이 틀려도 용인이 됩니다. 왜냐면 확정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예외적으로 좀 있다라는 거. 그러나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는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주로 다뤄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다루시면 될 거예요. 자, 크리스티나 밑에 거 봅시다. 크리스티나 이것도 역시 kauft 하면 되겠죠. 그냥 그대로. Mineralwasser, Mineralwasser. 자, 우리가 알고 있는 Wasser는 das Wasser예요. 중성이에요. 그래서 Mineralwasser도 똑같이 중성 명사입니다. 근데 Wasser는 그냥 Wasser하면 되지 왜 굳이 Mineralwasser라고 할까요? 자, 유럽에서 물을 사게 되면 식당에서 마시던 어디서는 일반적으로 뭐가 들어있냐? 바로 탄산이 들어있죠. 그래서 탄산수가 기본 옵션입니다. 그래서 그냥 Wasser라고 하면 이렇게 Water please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 뭐 Wasser bitte 뭐 하면 물어보거나 아니면 물어보지 않는 경우 흔히 말하는 탄산수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탄산 없는 거 마시고 싶어 했던 미네랄 바스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Wasser ohne Sprudel 이렇게 Sprudel 이렇게 쓰거든요. Sprudel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물거품 그 탄산음 Sprudel 그리고 Kohlensäure라는 표현도 있어요. Kohlensäure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Kohlensäure 그래서 Wasser mit 그래서 mit은 영어의 with고요. ohne 같은 경우는 영어의 without입니다. 그래서 Wasser mit Sprudel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Wasser mit Kohlensäure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뭐예요? 탄산이 있는 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흔히 Sprudelwasser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Mineralwasser라고 해서 탄산이 없는 걸 마시거나 혹은 Wasser ohne Sprudel이라고 하거나 Wasser ohne Kohlensäure라고 하거나 혹은 한 단어로 stilles Wasser라고도 합니다. stilles Wasser, stilles Wasser, stilles Wasser. 여기서 still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요한 그 정적인 아무것도 없는 still한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탄산이 있는 물은 어때? 계속 거품이 올라오니까 보글보글보글 하고 있겠죠. 가만히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stilles Wasser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물, 고요한 물. 그래서 탄산이 없는 물이라는 표현 쓸 때 stilles Wasser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탄산수는 Wasser mit Sprudel 혹은 Wasser mit Kohlensäure 이렇게 가능하고 탄산이 없는 물은 Mineralwasser라고 하든가 Wasser ohne Sprudel 혹은 Wasser ohne Kohlensäure 혹은 한 단어로 stilles Wasser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의 관계들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독일에 가셨을 때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럴 때 미네랄와서 주세요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물을 줬는데 탄산수를 줬다 그러면 예를 들면 미네랄와서 bitte 혹은 haben Sie kein Mineralwasser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혹은 Wasser ohne Sprudel 혹은 stilles Wasser bitt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ich 해놓고 자, ich는 쉽죠? 어떻게? kaufe 하면 되겠 ich kaufe eine Tasse Kaffee. Ich kaufe eine Tasse Kaffee. 커피 한 잔. Mark und Bettina. 요것도 알겠죠? 걔네들이죠. 걔네들 소문자 sie 카우펜이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카우펜 einen Rechner. 자, 카우펜 다음에 아쿠사티브라고 하는데 einen 하고 나온 거 보니까 뒤에는 Rechner라고 하는 녀석은 어때요? 남성 명사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이거 굳이 설명 또 해야 되나요? ein, eines, einem, einen 했으니까 아쿠사티브일 때 einen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남성밖에 없다 그랬죠. kaufen einen Rechner. 레시너는 고전적인 의미로는 계산기란 뜻이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계산기인데 컴퓨터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컴퓨터 자체를 그냥 그렇게 쓰기도 하고 레시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거.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trinken 다음에도 항상 같은 accusative object 쓰는데 조금 뭐 어렵지 않죠? Maria trinkt Cola 하면 될 것이고 Christina trinkt Mineral 왔어. 이렇게 뭐 간단하게 그냥 넣으면 되겠죠? 이건 뭐 전혀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Du trinkst죠. Du trinkst eine Tasse Kaffee. 자, trinken과 essen 제가 차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호로록 호로록 해서 먹는다고 해서 트rinken 쓰면 되지 않는다는 거. 음료 계통들은 트rinken이에요. 어쨌든 음료 계통. 병에 담겨 파는 건 트rinken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수프 있죠. 수프. 뭐 이런 거. 뭐 야채 수프, 소고기 수프, 양소기 수프 이런 것들. 그거 병에 담아 팔지 않죠? 우리가 병 따가지고 호로록 하지 않잖아요. 그건 에센입니다. 에센. 수프도 에센이에요. 그거 우리가 그냥 호로록 한다고 해서 그냥 트rinken 쓰시면 안 됩니다. 마크 und 베티나 이거 당연히 C였죠. 그냥 걔네들 그러니까 trinken 하면 되겠죠. trinken Orangensaft. 자, 오랑슨. 이거 왜 오랑겐 안 해요? 이거 이 읽는 방식은 프랑스어 계통으로 읽기 때문에 orange 이게 몇몇 단어들이 그런 뭐랄까 프랑스어 계통들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Orangensaft 이렇게 오랑겐 하지 않습니다. Orangen 이거를 orange라고 읽기 때문에 Orangensaft가 됩니다. Orangensaft 하면 오렌지 주스고요. 사과 주스는 참고로 Apfelsaft입니다. Apfelsaft. 아, 잘못 썼네요. Apfelsaft. 자, 앞 해놓고 펠 해놓고 saft. Apfelsaft. Apfelsaft. 포도주스, 트러bensaft 모든 게 쭉 다른 것도 설명할 수 있겠죠. saft만 붙이면 돼요. 뒤에다가 그러면 주스란 뜻이 됩니다. Orangensaft. 자, 프랑스어 계통으로 오는 단어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영어로 읽을 때 어떻게 있죠? chance라고 돼, chance. 그런데 독일어로 읽을 때는 혹은 프랑스어로 읽을 때는 chance라고 chance. 그러니까 샹세라고 보통 우리말로 쓰거든요. 샹세. 네, 이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없어 보이고 정확한 표현도 아니지만 chance, chance. 샹스하고 샹세하고 사이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여성 명사입니다. 참고로 die Chance, die Chance. 그래서 예를 들면 뭐 no chance라는 표현인데 뭐 keine Chance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chance. 이거는 프랑스어로 쓴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몇 개 있어요. 네, 오른손소프트라든가 chance라든가 뭐 engagement 써놓고 engagement 하고 있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죠. 자, 그리고서 요번에 적절한 동사를 위해서 고르고 그리고 격변화까지도 시켜야 돼요. 자, ein Foto, ein Foto. 자, 포토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wohnen, gehen, kommen, hören, machen, kaufen, trinken, leben, lernen, studieren, fragen. 자, 여기서는 예시로 photos 는 어떻게 한다고? photos machen 하면 뭐라 그랬죠? 이게 사진을 찍다라는 의미였죠. photos machen. 혹은 하나만 찍었으면 이렇게 하나 photo machen 이렇게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photos machen 사진을 찍는 건데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도 있냐면 photographieren photographien도 가능합니다. 포토그래피어건 혹은 이걸 ph, 폐하로 쓰는 게 있어요. 포토그래피어건 같은 포토그래피어건 그래피어건 할 때도 포토그래피어건 이렇게 포토그래피어건 하면 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포토그래피어건 이렇게 포토그래피어건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한 단어로 쓸 때 그리고 포토그래피어건 포토 제대로 썼네요. 네네. 포토그래피어건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뭐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온 ich 다음에 어떻게 쓰면 돼? ich machen이니까 ich mache 해서 ein Foto das Foto니까 이건 중성이니까 그대로 ich mache ein Foto 쓰면 되겠죠. 자, in Passau. 파사오는 도시 이름이거든요. 파사오. 이건 마이안주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in Passau. 아, 도시 앞에 in 돼 있으니까 뭐겠어요? 아,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wohnen in 하면 되겠죠. wohnen in. 그러면 du일 때 어떻게 쓰면 돼? 두일 때 wohnst겠죠. du wohnst in Passau. 이렇게 격변화까지 시키는 거겠죠. 어,
nach Hause 요거 있죠? 뭐였죠? 자, kommen은 aus였죠. 그러니까 gehen, nach Hause gehen 우리 배웠죠. nach Hause gehen 집에 간다. nach Hause gehen 요거 배웠죠. nach Hause gehen, nach Hause gehen 그리고 또 뭐 배웠어요 우리가? in die Schule gehen도 배웠죠. 위에다 쓸게 자리가 없으니까 in die Schule gehen 요거까지 배웠죠. 요거는 우리가 마치 관용어구처럼 통짜로 같이 외워두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nach Hause gehen, in die Schule gehen 이렇게 두 가지는 꼭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nach Hause gehen, in die Schule gehen. 그러니까 wir gehen 동사니까 어떻게 wir를 떼었어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wir gehen nach Haus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wir gehen nach Hause, wir gehen in die Schul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좋을까요? 여기서 ich 다음에 그냥 도비아스라고 사람 이름 나왔네요. 자, 뭐가 좋을까요? 자, 밑에 있는 거 먼저 볼까요? in Stuttgart, Stuttgart죠.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 이것도 바든-württemberg주에 있고 여기에 그 포르쉐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유명한데 도시 이름 앞에 in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린 자연스럽게 뭘 떠올려야 돼요? 제일 먼저 wohnen in을 떠올려야 되죠. wohnen in. 그래서 클라가 3인칭 여성이죠. 여성. 클라가니까 wohnt겠죠. 클라가 wohnt in Stuttgart. 아하, 슈투트가르트 사는구나. 자, 그럼 토비아스 사람 이름이 문제인데 wohnen, gehen, kommen, hören, machen, kaufen, trinken 뭘까요? leben, 아하, 프라겐이 있네요. 그러니까 프라겐 해놓고 프라겐 다음에 항상 뭐 쓰죠? 항상 아쿠사티브 쓰죠. 누구누구에게 묻다라고 우리말로 해석되지만 아쿠사티브 써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말 해석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라게 토비아스. 토비아스에게 이건 왜 격변 안 해요? 고유명사잖아요. 사람 이름이 고유명사인데 예를 들면 고유명사가 어떻게 격변을 해요? 그래서 그냥 토비아스라고 쓰면 되지만 얘는 굳이 격을 묻는다면 아쿠사티브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Ich frage Tobias. 토비아스에게 질문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hören 동사도 쓸 수 있어요. hören 동사. 나는 토비아스를 듣는다? 예를 들면 그 Are you hear me? 그 뭐 쓰냐면 그런 거 쓸 때 Ich höre Tobias. 토비아스가 말하는 걸 듣는다라고 할 때도 Ich höre도 사실은 가능하죠. 그리고 Eva. 자, Eva. 영어로는 Eva, 독일어는 Eva라고 하죠. Eva. 이렇게 읽는데 ein Eis. 자, Eis는 우리말로 했을 때 그냥 얼음 큐브 있죠. 그 얼음 조각. 요것만 아이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이스는 아이스크림을 말하거든요. 독일어로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자체를 독일어로 아이스라고 합니다. 그냥 아이스. 그래서 ein Eis. 얘는 중성 명사예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어떻게 하죠? trinken 하나요? 마시나요? 아니죠. 어떻게 써야 돼? 얘는 Sn이어야 되는데 Sn이 없네요. 그럼 뭘 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구매해야 되겠죠. 카우펜이겠죠. 그럼 Eva. 자, 여성 3인칭 여성이니까 어떻게 써요? Eva kauft 되죠. Eva kauft ein Eis.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Ich frage Tobias 혹은 ich höre Tobias도 가능하고 Clara wohnt in Stuttgart. Eva kauft ein Eis.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wir 해놓고 자 와인죠 와인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다 그러니까 와인은 당연히 마시겠죠. trinken이겠죠. trinken. 자 wir일 때 trinken 사실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되죠. wir trinken Wein 하면 되겠죠. 그리고 du 자 Deutsch 언어네 언어 독일어죠 독일어. 자 이건 어떻게 해요? wir 뭐가 좋을까요? 요거 있네 요거 lernen 그쵸 lernen 자 lernen하고 studieren하고 차이점 말씀드렸죠 studieren은 전공을 삼아서 공부하는 거고 lernen은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wir lernen Deutsch나 wir studieren Deutsch라고 말하면 틀려요 우리는 전공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ich studiere Deutsch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ich lerne Deutsch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자, lernen 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또 lernst 하면 되겠죠. 만약 studier냐면 du studierst가 되겠죠. do일 때는 위에다 써드릴게요. studierst 이렇게 쓰면 되죠. studierst 이렇게 du studierst. 자, 이어간으로 끝나는 동사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규칙 변하면 되니까 du studierst Deutsch 하거나 du
Lagenst Deutsch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또 나왔네요. in Bonn 도시 앞에 있을 땐 wohnen in 요거 가장 먼저 떠올려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어가 뭘까? 이어. 자, 너희들 do에 대한 복수형이겠죠. 그때 어떻게 쓰죠? do wohnt죠. 그냥 t만 붙이면 되니까 do wohnt in Bonn. 그러니까 ihr wohnt, do를 ihr wohnt in Bonn, ihr wohnt in Bonn 하니까 너희들은 본에 삽니다까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저는 뭐 지금까지 어려운 게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19강까지가 끝인데 마무리 짓기 전에 여기까지 끝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한 특전이죠. 어, 이게 특전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너무 분량이 적어서 분량이 아니라 그 준비된 분량이 적어서 샘플 교재를 제가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독일어 관련 샘플 교재인데, 근데 굉장히 얇은 거라서 세 권을 그냥 한 분께 몰빵을 해서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 영상에다가 댓글로 샘플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는 분께 제가 독일어 원어로 되어 있는 그 아인스 내지는 아츠파 이렇게 그 기초 강좌 샘플 교재 세 권을 두께는 두껍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권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민망해서 한꺼번에 드리는 건데 그걸 드릴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혹은 근데 그러네. 최소한 연락처를 받으려면 이메일 주소 뭐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개인정보라 좀 공개되기가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이고 뭐 다른 거 요청 드리고 확인하고 바로 이제 그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샘플 교재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 댓글 그렇게 달아주시고 네, 복습 철저히 하시고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해서 독일어법 썸타기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